듣다 보면 쌓이는 부동산 지식 전국 코코. 코코. 광명하면 이제 뭐 어떤 비교 대상 지역들이 좀 떠올라야 돼요. 지금까지 우리 공부했던 지역들이 대부분 다 은근히 경기도 지역 많았어요. 네. 동탄 이신도시. 그때도 한 줄 요약하면 동탄이는 부산 광역시처럼 광역시급이다. 네. 이런 이야기 했었고, 성남 구도심도 사실은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우 구성남이 있으면 좌에는 광명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동급이에요. 두 개 중에 뭐 할까 너무 고민 안 해도 돼요. 다만 어디가 더 수요가 훨씬 더 많을까라고 보면 절대적인 숫자는 광명이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도시가 너무 빼곡하게 많거든요. 네. 근데 이제 오른쪽에 갖고 있는 건 그래도 강남으로 진입하는 게 물리적인 거리가 좀 더 가까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건 좀 무시할 수 없는 것 같고요. 네. 그렇지만 광명이 갖고 있는 강점들도 대단히 많죠. 아파트만 밀집되어 있는 그런 동네도 있고. 네. 어쨌든 여기도 광역시급이다. 그래서 광역시하고 시세 비교하는 게 필요하다. 그 다음에 광역시급이 되는 다른 경기도에 있는 도시들하고 시세 비교하는 거 필요하다. 광역시급이면 이미 평당가가 상상이 돼야 돼요. 네. 얼마에서 얼마 정도 할까요? 대장 기준으로. 2,500에서 3,500 사이. 그걸 좀 더 타이트하게 하면 한 3,000에서 3,500 정도면 딱 무난하지 않을까 싶긴 해요. 아까 여기 철산동에 있는 대장 아파트 역할을 하고 있는 먼저 프루지오 시세랑 바로 옆에 있는 레미안에 있는 평당가 시세를 살짝 보면 그 범주 안에 있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얘가 평당 3,000 초반대 하거든요. 3,000 한 1, 200 할 것 같은데 제 생각에. 조금 저렴한 거 기준으로 하면 2층 빼고 5층 기준으로. 그쵸? 네. 3,100만 원. 네. 3,000 1, 200 정도 하거든요.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신축 대장으로 넘어가면 요건 좀 더 나와야지. 3,500 이상 나와야지. 3,500 조금 넘게 나오네요. 좀 더 비싼 물건은 3,600, 700도 나오고. 그쵸? 네. 그래서 딱 그 범주 안에 들어오는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고요. 이제 이걸 가지고 이 친구가 고평가됐는지를 알아야 나머지 것도 판단할 수 있으니까 한번 비교 한번 해볼까요? 자, 먼저 부산하고 한번 비교해 볼게요. 부산에 가면 슬리퍼 신고 서면까지 갈 수 있는, 백화점은 말할 것도 없고 바로 옆에 홈플러스랑 지하철 다 연결되어 있는 트럼프 월드 센텀. 네, 그래서 지금 트럼프 월드 센텀이 지금 파란색이고 네. 철산 레미안 차이가 지금 주황색이에요. 2014년부터 시세가 어때요? 똑같은데요? 거의 비슷하죠. 네. 네,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좀 달라졌죠.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이거는 트렌드 월드가 주상복합이고 네. 매물이 많이 안 나오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봐요. 지금도 시세를 좀 버티고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하거든요. 네. 어쨌든 이렇게 봤을 때 철산을 고평가됐다고 얘기할 수는 없을 거예요. 저평가된 거 아닌가요? 그건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위에가 허수일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좀 더 많은 애들을 비교해 보는 거거든요. 많은 지역이랑. 자, 울산하고 비교해 볼게요. 울산 대장이랑 문수로 2차 아이파크랑 해보면 지금 문수로가 아래쪽에 있는 녹색이에요. 네. 그래서 울산에 있는 어지간한 대장보다 2009년식 철산 레미안 차이가 더 비싸다는 거예요. 어설픈 광역시한테 이기는 거예요. 부산이랑 해야 지금 비슷하다는 거거든요. 그만큼 수요가 많다는 것이고요. 쭉 해서 과거에도 높았고 계속 높았죠. 네. 그리고 최근에는 조금 비슷해졌어요. 좀 싼 거 같은데요? 이렇게 놓고 보면 울산이 뭐 고평가든지 아니면 제가 저평가든지 둘 중 하나겠죠. 네. 절대 과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한 80% 정도 차이가 나야 되는데 지금 95라서 좀 더 차이 나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긴 하고요. 그 다음 동탄이랑 비교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비슷할 것 같은데요? 동탄 시범 운암 퍼스트 빌이 2015년식이거든요. 네. 지금 파란색이에요. 처음에 입주했을 때는 동탄이 저렴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뭐 한 2018년도부터는 점점점 비슷해지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는 같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뭐 거래가 좀 띄엄띄엄 하다가 지금은 거의 같아졌어요. 99%니까. 네.
예전에는 동탄이 저렴했었거든요.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동탄이 아무래도 호재가 많다 보니까 그렇죠. 그래도 급지가 조금 올라간 거 아닐까요? 네, 호재도 많고 여기는 입주도 많이 했고. 근데 저기 이제 광명은 지금도 이제 입주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앞으로 입주할 것도 조금 남아 있고 뭐 그런 부분도 좀 있지 않나. 근데 결국은 입주 수준은 비슷하다. 아, 다만 이제 동탄이 워낙 이제 교통 호재들이 더 있다 보니까 살짝 비슷하게 충분히 갈 수 있겠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도 물리적 거리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긴 하지만 이제 수도권은 교통 호재가 제일 중요한데 GTX 타고 지금도 빨리 가지만 강남으로 빨리 가버리는 순간 지금 철산 레미안자에 30, 한 2, 3분 걸리거든요. 레미안자에서 걸어가는 시간까지 따지면 저는 40분 이상 걸려요. 근데 저기 동탄 오남 탔는데 지하철 거리가 뭐 한 15분밖에 안 걸리게 되면 장난 아니죠. 그래서 뭐 이렇게 되는 건 그래 입지의 변화가 있으니까 또 수긍이 갑니다. 한편으로는 또 이렇게 놓고 보면 광명 뭐 그래 적당해 보인다 그런 생각 들어요. 또는 다른 도시들 대비 조금 더 저렴한 것 같기도 하다 그런 생각도 들고요. 역시 오늘도 가격은 적정했네요. 신기하죠. 네. 대표님, 그래도 네. 지금 광명은 입주가 엄청 많잖아요. 네. 그래서 뭐 약간 놀려있다 이렇게는 볼 수는 없나요? 근데 엄청 많지도 않아. 지금 이제 입주 물량 볼게요. 네. 지금 보면 2023년 별로 없죠. 네. 24년에 이제 또 있고 25년만 이제 조금 많거든요. 근데 이게 단지를 보면 10월 달에 하나 들어왔고 그쵸? 네. 1년의 텀을 두고 또 하나 들어오고 그리고 또 뭐 조그만 거 들어오고 한 1년 더 있다가 또 천세대 또 들어오고 텀을 계속 주고 들어와서 지금 이 앞으로 한 2024년까지는 사실 큰 부담은 없어요. 이 정도는. 마지막에 이제 요거 뭐 철산 자이 헤리티지 단지는 크니까 그때는 전세가가 또 조금 출렁거릴 수 있겠다 그런 생각 좀 들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뭐 걱정할 수준은 아니다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주도 많이 하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곳들보다 전세가율이 사실은 조금 높은 편이에요. 지금 여기 전세가를 네이버에서 보면 다른 곳들은 50%가 많은데 여기는 60%까지는 나와주거든요. 이것도 59% 나오죠. 네. 이것도 61% 나오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전세가율이 낮은 편은 아니에요. 미분양 같은 거는 제가 봤을 때는 뭐 걱정할 필요는 전혀 없을 것 같고요. 그렇잖아요. 네. 이게 뭐 숫자가 뭐 의미가 없는 숫자거든요. 청약 경쟁률 자체가 나쁘지 않았었거든요. 약간 좀 북쪽에 있어가지고 걱정을 살짝 했는데 거기다가 초소형 평형이라 가지고 야 가격이 비싸면 될까 했는데 생각보다는 뭐 그 정도면 선방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조그만 것들이 막 5억씩 하고 했는데 네. 그래도 이 정도면 선방했다 그런 생각 들어서 11대 뭐 4 정도 나왔거든요. 앞으로 만약에 또 분양을 하면 또 웬만큼 더 좋은 입지에 있기 때문에 또 잘 되지 않을까 싶긴 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거래가 터지는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중요한데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광명이 이제 12월, 1월, 2월, 3, 4, 5 지금 꾸준하게 거래 잘 되고 있어요. 네. 잘 되고 있고 실제 어떤 아파트가 거래를 주도하고 있느냐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이 거래량 합산은 사실 큰 의미는 없어요. 왜냐면 이거는 단지가 큰 곳이 거래량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거래량 증감이랑 세대수당 거래량 이런 거 많이 보는 편인데 일직동이 많이 됐네요. 이걸 딱 보면 광명역 파크자이부터 시작해서 대부분 일직동이 많죠. 네. 실제 잠잠하다가 거래가 많이 터지기도 했고 광명역 푸르지오 8년 평균 대비 거래량을 봐도 일직동이 많아요. 네. 그래서 지금 광명에 돈 소액으로 내 집 마련한 사람들은 전부 일직동부터 샀다라는 거예요. 왜 이걸 샀을까라고 생각해보면 여기는 전부 다 신도시 느낌의 신축의 대단지의 브랜드의 거기에다가 이걸 보면 평형이 조그만 게 있을 거예요. 24평. 거의 뭐, 이 뭐라고 해야 되나? 예, 뭐 등반하듯이 위로 쫙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여기도 아마 20평대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20평대가 분위기가 나쁘지 않고 33평대는 이제 거래가 없어도 그냥 호가를 올려버리는 평당 계산해서. 근데 20평대는 점을 찍으면서 올라가는 게 좀 차이점이긴 해요. 올라왔는데 바로 점이 쭉 찍혀버리니까. 24평을 사는데 들어가는 금액이 얼마일까요? 이분들은 한 7억, 8억 사이에서 사람들이 많이 샀다는 거죠. 9억 이하로 해가지고 많이 샀구나. 그런 것들을 알 수 있죠. 여기서도 그 최근 트렌드가 그대로 나타나네요. 그쵸. 예, 구도심보다는 그냥 조금 신도시에 상가 가깝고 내가 당장 생활하기 좀 편한 곳. 네. 근데 이제 아쉬운 건 지하철이 좀 아쉽긴 하죠. 형님, 저희가 이제 가격 적정한 거 알았고, 네. 지금 거래되는 아파트, 네. 그리고 내부 흐름까지 알아봤는데, 네. 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일단 그 뉴타운 중에 잘 되지 않은 지역이 없어요. 여기서 지금 가장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게 신길 뉴타운. 여기도 한참 오랫동안 시세가 꾸준하게 올라갔거든요. 이런 것들도. 왜냐하면 지속적인 관심을 받게 돼요. 그리고 훈풍이 불면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좋아하고 달려들게 되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또 이제 사는 분들의 소득이나 모든 것들이 달라지다 보니까 뭐 다른 인프라도 조금씩 들어오고 하니까 일단 지금 당장은 일직동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데 시간이 지나면 광명 내거리역으로 해서 결국은 사람들이 좀 관심이 또 계속 쏟아지겠다. 결국은 광명 내거리역이랑 철산역 두 개 합쳐가지고 이렇게 제일 많은 관심을 가지겠구나. 그런 생각 들고요. 그리고 관심이 많은 만큼 절대적인 수요가 많을 것 같고 그거에 맞춰서 시세가 꾸준하게 조금씩 상승하지 않을까 싶어요. 앞으로 좀 좋아질 일만 남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뭐 일자리나 교통 큰 호재는 없지만 그래도 지금 거주지에 천지 개벽하는 부분은 있기 때문에 네. 그래도 지금보다 무조건 더 좋아지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형님, 그럼 이제 네. 어디 사야 될까요? 가볼까요?